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인권의 오무교회가 온다. 오무교회가 온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적용 제8장 십자가 없음 No Cross. 2000년대 초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Fresh Expressions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 소속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들의 삶과 관계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재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된 시대와 문화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표현하자 Freshly Expressed라는 운동입니다. 그 핵심적인 특징은 선교적, 미셔널, 맥락화, 컨텍스추얼, 교회적, 에클레시얼, 형성지향적, 포메이셔널 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서핑을 하며 예배드리는 서퍼 처치,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며 신앙을 심어가는 스테이크 파크 교회, 예술가들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아트 카페 교회, 조깅을 하며 삶과 고민을 나누는 런클럽 교회, 새벽 묵상 교회, 싱글맘을 위한 교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국에 3,000개 이상,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와 병행하거나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교회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교회에 사람을 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환을 강조합니다. 어디에서나 교회가 되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Fresh Expressions가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은 6단계입니다. 1단계,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 listening. 2단계, 사랑과 섬김, loving and serving. 3단계, 공동체 세우기, building community. 4단계, 제자도 탐색, exploring discipleship. 5단계, 교회로 형성, church taking shape. 그리고 6단계, 재생산, doing it again의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경청, 섬김, 공동체, 제자도, 교회, 재생산이라는 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교회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화된 교회 생성, 맥락화된 교회 생선, Contextual Church Formation 개념은 우리가 가진 교회 구조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맥락에 따라 교회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성경학적 교회론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우트리치 매거진에서 발표하는 100대 급성장 교회는 교회 크기보다 성장률을 중시하는데 20위 안에 드는 교회의 특징이 MZ세대의 문화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근과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장보다 캐주얼한 옷을 선택하므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관계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통을 깨는 혁신과 자기다움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스타트업 문화를 상징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결과는 실력이지 옷차림이 아니라는 문화가 강합니다. 정장을 벗고 캐주얼 복장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스타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대의 리더십 언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모이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양복보다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음으로 권위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더 이상 구별되고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장의 변화는 성육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목회자들도 현대인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적인 표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MZ 교회에서는 설교라는 용어를 전통적인 sermon이라는 단어 대신에 message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더 친근하고 대화적인 뉘앙스를 주고 삶에 적용하는 개인적인 스토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도 해설이나 강의보다는 메시지, 스토리, 공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시청하세요.
Watch Sunday's sermon 이라기보다 이번 주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Catch this week's message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젊은 교회들이 가르침보다는 공감과 나눔을 더욱 중시하는 것도 교회가 일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고민하고 서로 공감하며 메시지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선포, 즉 프리칭 대신에 공유, 즉 쉐어링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젊은 세대와 비신자,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철학 자체가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최근 미국의 미셔널 처치 등에서 건물 간판이나 로고에 십자가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적인 맥락과 즉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탈종교화와 탈교회화가 급속히 진행된 서구 사회에서 십자가는 종교적 거리감을 주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공동체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자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메시지의 중심에 있지만 브랜드 로고나 외관에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프 처치, 힐송, 뉴욕 등은 외부에서 볼 때 교회라는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문화 공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학적 변화라기보다 표현 방식의 변화입니다.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를 표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로고와 외관에서 십자가를 덜 드러내는 대신 설교, 찬양, 성례전 등 실제 신앙 활동 속에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간결하고 추상적이며 미니멀한 디자인이 선호됩니다. MZ세대와 도시 젊은 층은 종종 십자가를 제도적 종교, 위선, 정치적 신앙의 상징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제도화된 종교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대신 공동체, 사랑, 관계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먼저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로고에서 십자가를 덜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현상은 복음의 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현대 문화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인 번역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더욱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맛집에 간판이 없거나 작아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는 희소성 전략, 브랜드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는 미니멀 디자인 추구, 과시보다는 내밀함과 취향을 중시하는 트렌드, 레스토랑은 브랜드가 아니라 경험 공간으로서의 진화라는 것이죠. 프랜차이즈는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지만 로컬 맛집은 알아볼 사람만 오세요라는 전략적인 메시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인지도보다는 희소성과 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흔한 프랜차이즈일까요? 아니면 지역에 숨겨진 찾아가고 싶은 맛집일까요? 교회 밖 그리스도인들, 즉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을 디처치트라고 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경우 전체 기독교 인구의 40%에 해당됩니다. M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의 정치화 및 사회적 보수성에 대한 실망. 둘째, 교회 내 관계의 상처와 위선과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 셋째, 현실의 삶과 교회 설교 사이의 간극에 대한 피로감. 넷째, 신학적 질문과 지적 고민에 대해 교회가 무관심하고 소통이 부족한 점. 다섯째,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로 교회 출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솔직한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등입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자주 등장하는 글귀가 Welcome Home,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단어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첫째 아들이 다니기에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둘째 아들 같은 개차반 식구가 다시 올 수 있는 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의 Fast Growing Church 상위 20개의 교회 웹사이트를 함께 방문해서 분석해 보세요. 제9장 팀. 유니세프와 같은 글로벌 NGO들이 후원자에게 배지, 팔찌, 반지와 같은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연대감을 만들고 디지털 시대의 물리적인 상징이 되고 MZ세대의 가치 소비와 선한 영향력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정체성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브랜드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정서적인 연대입니다. 이는 종교 공동체, 정당, 팬덤과 같은 강력한 소속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미국 젊은 교회에서는 목회자 리더십, 패스토럴 리더십 대신에 팀 혹은 스태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수평적인 리더십 구조를 강조하고 리더십의 방식과 전략이 달라졌으며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과 소통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로버트 카츠가 지은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에는 Z세대 즉 다음 세대의 특성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새롭게 부흥하는 미국 교회들이 그 특성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진정성과 정체성, 사회적 책임에 참여, 수평적 관계와 협업 등이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은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마도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도처에 널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꼭 닮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스트레이크 처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21위에 오른 5,000명 출석 교회인데 한 해 동안에 1,000명이 늘어 25%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사역자 소개 페이지에 스텝란에 30여 명의 교육자들과 직원들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파벳 순서로 담임 목사가 똑같은 사이즈로 사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출신 원유경 목사가 2021년 개척한 포드 처치, 즉 포드, Parade of David, 다윗의 행렬의 약자를 사용한 교회인데 개척 1년 만에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이고 현재 4,0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합니다. 이 교회에는 아트 디렉터가 있어서 교회의 시각 언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와 역할은 담임 목사와 같은 레벨에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트 디렉터를 두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창의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간 아웃리치 매거진의 Fast Growing Church 100 교회들을 살펴본 결과 놀라운 일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 두 번째는 담임 목사의 복장이 캐주얼해지는 것, 셋째는 성경 공부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것 등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아예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7,000명 이상 모이는 코스탈 커뮤니티 처치는 성도 교육의 딱 3단계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1단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2단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드림팀이 되는 3단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마음먹은 미국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는 모두 버리기로 작정한 듯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 알기 원합니까? 당신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예스라면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확인하면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은 지향하고 성경 공부라는 말 대신에 성장의 길, 즉 growth track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사역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초대했지만 지금은 우선 초대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주님이 개인의 삶에 조용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리퀴드 처치는 교회 홈피에 그룹 섹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MZ세대에게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무교회란 5가지가 없다기보다는 5가지가 진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로고에서는 없어졌지만 인스타그램이나 교회 공간에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없어졌지만 온오프라인을 연결하여 더 자주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소그룹으로 진화하여 더 깊이 있고 진솔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사라지고 섬기는 자리가 교회를 챙깁니다. 오무교회라는 말보다 어쩌면 오업교회라는 말이 더 맞은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신자 프로그램을 새로 기억해 보세요. 제10장 팝업. 교회 브랜딩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성수동으로 트렌드 투어를 다녀올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으로 여호수아가 정탐을 간 것처럼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서너 시간 잡고 올리브영 N 성수, 포인트 오버뷰 성수, 딥티크 성수, 디올 성수, 템버린즈 성수, 르라버 성수, 대림 창고, 무신사 성수, 키스 성수, LCDC 서울, 아모레 성수, 그리고 어니안 성수 등을 둘러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런 공간에 익숙해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10년을 전후해서 리브랜딩을 합니다. 리브랜딩이란 브랜드가 가진 기존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타겟 설정, 현대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브랜드 재창조 작업입니다. 만약에 교회라면 핵심 메시지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소통 방식을 반영하여 예배 형식, 공간 구성,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교회의 모든 표현 방식을 시대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리브랜딩은 단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인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방향을 현대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립하는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감각으로 우리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은 전단지나 안내 책자를 보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있는지,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오래된 지역에 있는 런던의 해크닉 교회에는 창의성의 대성당, The Cathedral of Creativity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탁월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활동을 시각적으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다채로운 활동을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로 표현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고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색상과 그래픽으로 맞춤형 일러스트레이션을 장착했습니다. 한국의 최왕락 목사가 개척한 비홀드 교회는 2023년 선한 목자 교회에서 분립한 청년 세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비홀드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청년들의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서체로 심볼을 그리고 카필라이트의 C 마크를 처치의 줄임말로 제안한 등 젊은 세대를 초대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차용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 함께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교회라는 스토리가 녹아 있습니다. 성수동이 MZ세대의 성지가 된 것은 팝업 스토어의 영향이 컸습니다. 2 내지 4주까지 단계로 매장을 여는 팝업 스토어는 엄청난 브랜드의 현장입니다. 이런 팝업의 특징은 미리 신청을 하거나 대기를 한 후에 입장을 하고 고가의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청년들이 거의 하루 종일 성수동에서 놀고 먹고 사고 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MZ세대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 팝업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의 특징인 낯설고 새로운 공간, 높은 밀도, 스토리텔링, 환대, 미션과 참여 등의 모습을 교회가 만들어야 하는 공간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성수동 비전 트립 트렌드 사파리를 다녀와 보십시오. 마치며 여정 journey. 사람들의 활동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여정이라는 활동을 통해 물건을 구매합니다. 여정은 고객이 느끼는 경험과 감정과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교회 역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일방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삶의 여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 접근인 전도, 성경공부, 제자훈련, 봉사 같은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과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 여정을 존중하고 사람마다 다른 배경, 필요, 관심사 등을 인정하고 각 성도들의 삶에서 겪는 실제적인 고민과 질문을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MZ세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눈이 높은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점점 많은 오무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봅니다. 첫째,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홍종호 목사의 로그인 처치입니다. 로그인 처치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에 20만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앱은 온라인 수도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며 줌을 통한 소그룹 교제를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라는 매일의 만남이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로그인 처치의 신앙적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삶에서 동행하는 것과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냐의 옷장인 이재윤 목사의 주님의 숲교회입니다. 2015년에 성신여대 앞 나냐의 옷장이라는 문화공간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나냐의 옷장 금요 라이브는 공연을 통해 수백 팀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음악, 연극, 영화, 책 읽기 모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주님의 숲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문화 선교를 넘어 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실한 현존, 즉 faithful presence를 추구합니다. 셋째, 나그네를 환대하는 밥상 공동체인 박종현 목사의 함께 심는 교회입니다. 먼저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전부입니다. 소속감을 주는 교인보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직분이 없이 호칭이 자유롭습니다. 밥만 먹고 가도 좋다는 먹튀 환영은 열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매주 드리는 성찬은 오픈 테이블로 진행합니다. 이 교회의 두 기둥은 환대와 경청입니다. 예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이야기든 경청합니다. 10분 내에 짧은 설교를 듣고 감상, 비평, 질문이 자유롭게 오고 갑니다. 소박하고 진실되게 더불어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심는 교회의 모토입니다. 넷째, 넘버스라는 캠퍼스 사역 공동체인 반승환 목사의 소울 브릿지 교회입니다. 무너진 캠퍼스 모임을 교회로 세우는 실험 교회입니다. 목사의 소개도 현장 인사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등장합니다. 1년 반 동안 100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중심의 모임, 일상 속의 사역, 직장과 전공, 감정과 경험을 분해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매주일 저녁 7시에 모입니다.
다섯째, 공간이 없는 교회인 임형구 목사의 라이트하우스 서울 숲입니다. 2019년에 창립해서 현재 주로 40대 이하로만 450명이 모입니다. 20에서 40대는 컨텐츠가 좋으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공간을 뛰어넘는 세대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5명의 팀이 1년간 2040이 자주 가는 공간들을 리서치했다고 합니다. 자체 공간이 없고 교회 내 직분이 없고 오직 주일 예배만 있습니다. 평일에 수도권 여기저기서 새로운 청년들이 매주 모여듭니다. 청년들 개개인이 도시에 흩어지는 교회라는 교회관을 가지면서 구제와 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째, 선교지에 세운 카페인 홍명직 한슬기 선교사의 패스 치앙마이입니다. 이 카페는 찬양, 기도, 성경 공부, 제자훈련, 십자가, 목사, 집사, 주일 예배 등이 없지만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이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직원은 각자 속한 지역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무경력 소수 민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화려한 삶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본질에 충실할 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경계를 허무는 예배자들의 집인 김정기 목사의 M하우스입니다. 교회를 떠난 세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려는 예배 공동체로 202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던, 메시지, 무브먼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 월십, 커뮤니티라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도시 속에 들어가 공간을 변화시키고 깨는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교회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5월부터 11월까지만 모이는 팝업 처치라고 할 수 있는 제레미 윤 목사의 서핑 처치입니다. 10년 동안 서핑이 가능한 바닷가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통한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로 7명의 목회자 그룹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행은 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크리스천 서퍼들은 바닷가의 교회와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바닷가 도시와 농어촌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아홉째, 이루다 목사의 키친 다솜입니다. 키친 다솜은 BAM, 즉 비즈니스 애즈 미션 공동체입니다. 통전적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한 일터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 위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독거 청년들의 거주율이 높은 영종도의 전소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주 가정 스타일의 주방과 8인용 식탁이 있는 공간, 그리고 커피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예약을 받아 그분들만을 위한 코스 요리를 하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매월 홍대에서 더 터미널이라는 정기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홍대를 오고 가는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함께 사는 집을 찾는 유정민 목사의 원바디 커뮤니티입니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목조 주택 건축 기술을 가르쳐 공동체 주택을 세웁니다. 지역의 필요와 창업을 돕는 단독 주택 건축, 어린이집, 수제버거, 기독교 굿즈, 라이프케어 제품 판매 등 비즈니스 선교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지역 기반인 로컬 처치를 개척하여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11번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기독교 문화를 목표로 하는 갓플렉스입니다. 2020년에 시작되는데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세대의 이야기를 맞춤형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과 신앙 공동체가 응답해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 대답, 말씀으로 대답하다, 지역마다 쉼을 쉴 수 있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의 지도와 청년들의 사랑 진단을 위한 Are You Ready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나그네와 함께 살게 될 한국을 보여주는
국제 이주자 포럼 2025입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은 2024년 말 265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5.18%로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다민족 교회론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18회가 되는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은 2025년 주제가 Pastoral Care and Migrants, 목회적 돌봄과 이주자입니다. 장기 체류 이주민을 선교가 아닌 목양으로 풀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경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초막을 버렸을 때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영혼을 살린 복음의 위대한 여정이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이상으로 황윤건의 오무교회가 온다 리뷰를 마칩니다. 다음은 저의 소감입니다. 이 책을 읽은 소감은 한마디로 도발적이지만 의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무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보다 본질에 더 충실하되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자는 도전입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에 해당되는 청년 세대, 다른 말로 MZ 세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형식보다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한 예배의 형태,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기보다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첫째, 십자가의 로고가 없다는 것은 포용성과 친근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 공부가 없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의식이나 주입식이 아닌 나눔과 토론의 소그룹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구역이 없다는 것은 지역 기반이 아닌 삶의 관심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모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로가 없다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간소화하고 수직적 권위적 계급 구조를 탈피하여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리더십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책 전체에서 계속 저자가 강조하는 교회 브랜딩은 어떤 미션이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관성 있고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관계 중심의 전도 전략을 추구하게 합니다. 한 영혼을 접촉하고 연결하고 성장시키고 섬기는 새로운 목회 이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촉, 연결, 성장, 섬김. 책 제목으로 인해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는 복음을 시대적인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교회를 추구해야 영혼권하고 제자 세우는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텍스트인 성경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교회의 목회 대상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책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황인권의 오무교회가 온다 리뷰를 마칩니다.